예, 안녕하세요. 주식을 처음 시작한다고 한다면 서점에 달려가서 아마도 이 사람의 책을 살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우면서 많은 주식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상적인 롤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보다 어쩌면은 저보다 먼저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식을 먼저 한국 시장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매를 해본 사람으로서 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본 입장으로서 이 워렌 버핏의 투자가 우리와의 어떤 현실의 갭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워렌 버핏 10년 이상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10년 이상. 일단 이 출발 자체가 우리와 달라요. 10년 이상 투자한다라는 거. 이 출발 자체가 왜 이제 출발 자체가 다르냐면 여러분이 이제 처음 주식을 하면 주식이라는 거 오랫동안 묻어놔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막상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상황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목돈을 한 가지의 금융 상품에 넣어놓지를 못해요. 10년은 말도 안 되고 심지어 2년 이상도 유지를 못합니다. 왜? 정말 부자가 아닌 이상 현금을 계속적으로 유통할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전세금이 올랐거나 아니면 뭐 집을 사거나 차를 바꿔야 되거나 부모님의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 이제 내가 어떤 다른 계획이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주식뿐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보험 해지율도 굉장히 높은 거 알죠? 생명보험 같은 거 가입하면 해지율 굉장히 높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90% 이상은 목돈을 갖고 있으면 써야 됩니다. 다른 데다가. 근데 10년 이상 주식 투자한다? 일단 이거 본 자체로 책을 덮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보면은 그냥 책을 덮어야 돼.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자산이 10억 이상 현금을 운용할 수 있다. 그럼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내가 정말 10억이라는 현금이 있어요. 유통자금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 가지 주식에 넣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 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그런 배짱 없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알아봐야겠죠. 근데 내가 알아본다라고 해서 또는 누구한테 의탁을 해서 알아본다라고 해서 그것에 현실로 또 돈을 넣을 수 있을까요? 쉽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와의 시작부터의 차이점이 존재를 해요. 이게 불가능하죠. 되게 이거는 주식 한다고 해서 장기 투자에 가야 되는구나 하고 난 다음에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 아무나 주식 사보면 알아요. 그럼 6개월 이상 유지해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일단은 정말 비현실적인 얘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기업의 건전한 가치와 회사의 경영 마인드를 살핍니다. 워렌 버핏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얘기죠. 회사의 건전한 가치와 그리고 그 오너의 경영 마인드.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었어요. 워렌 버핏이. 그러면 그때 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이제 직원들한테 이상한 짓을 했는데 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주식을 뺐어요. 그 회사의 주식을.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버핏 자체는 사실 엄청난 인물이잖아요. 이것도 우리와 현실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어떤 오너를 만난다. 그 오너가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자기네 주식 사주려고 그러는 건데 절대로 거절 못하죠. 주가 엄청 오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제 인맥도 없고 그런 정보통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건전한 가치와 회사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은 이제 투자를 한 그 대상을 통해서 기업 파견을 보내겠죠. 기업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보내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을 겁니다. 그 회사의 업적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사업 구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다 모을 겁니다. 그걸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돈을 투자를 하겠죠. 우리와의 정보성이 달라요. 그 출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일단 뉴스 기사를 접하거나
아주 불가능하진 않겠죠. 뉴스 기사를 접하거나 그리고 이제 회사의 매출액을 평가하거나 뭐 그런 거 되겠죠. 예, 그 정도가 최선이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버핏과 같이 건전한 기업과 회사 경영 마인드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그 증권사를 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 증권사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상담하고 이 과정을 다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사실은 이제 찌라시로 따지면 B급 정보죠. B급 찌라시. 이미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우리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 자체가. 버핏은 남들이 다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 자체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회사를 찾아가지 않는 이상 이 주식회사 상장된 회사를 직접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와의 그 괴리감. 투자 금액의 차이예요. 투자 금액의 차이. 그러니까 버핏이 뭐 10년 동안 투자해서 뭐 몇 프로의 수익률 냈다. 우리도 똑같이 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1년에 10%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한번 투자할 때 수억 원,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투자 자체가 금액이. 그럼 거기에 대한 10%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갖고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버핏 효과도 있어요, 솔직히. 이 사람이 투자하면 그 주식의 주가 계속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소문이 나갖고. 그래서 약간 그것도 공개하는 것도 좀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전 하거든요. 주가가 잘 안 떨어지니까 버핏이 들고 있으니까 우리도 들고 있자 이런 거죠. 예, 아무튼 투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은 정말 제가 여태까지 봤지만 1억 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이상 뭐 투자하는 사람 충분히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투자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를 다니거나 몇 천만 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거나 대부분 그럴 거랍니다. 그럴 거라는 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0년 이상 같이 투자하면서 그 돈을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마인드까지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전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거 뒤에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번 기억하세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불가능한 이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투자 금액의 차이에 있어서 우리가 내는 10%와 이 사람이 내는 10%는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10%를 낸다고 해도 큰 돈이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계속적으로 발생시켜야 돼요. 연 10%? 그럼 계속 발생시켜야 돼요. 10년 정도. 그래야 뭐 목돈이 생기겠지만 10년 안에 그 목돈을 계속 굴릴 수 있을까요? 또 그 자체가 또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을 그 이제 우리나라 그 화제의 책 중에 문제의 책 중에 제목이 문제죠. 제목이 뭐죠? 갑자기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쵸? 아프니까 청춘이자 그 책을 저도 예전에 선물 받았었어요. 지금 집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물 받았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갑자기 트렌드가 바뀌면서 뭐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뭔 청춘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 반발적인 얘기를 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몰렸죠. 그래서 희대의 뭐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버핏의 얘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얘기했던 그 사람의 시대는 기성세대잖아요. 예전에는 그 경제가 발전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고생을 좀 하면 노력하면 성공이라는 이런 보상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죠. 아프니까 청춘일 수도 있어요. 그 노력해서 앞으로의 결실을 맺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나쁘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젊은 세대들이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이 어떤 기회를 얻기에는 많이 과열되어 있고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경제가 더 발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괴리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버핏의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닌데 비슷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 투자자와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핏의 책을 읽거나 그거는
별로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지도 않고 이 사람 책 읽었다고 해서 잘 된 사람도 본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할 건가? 그렇지 않죠. 예, 저는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럼 워렌 버핏이 되려면 일단 워렌 버핏의 그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거의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급인데, 자, 첫 번째,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첫째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근데 그래도 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주식은 이래요. 돈을 잃지 않으면 주식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가 안 되면 플러스로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주식의 특징이에요. 예, 말이 쉽지.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돈을 잃지 않는 원칙을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까지 강조할 정도로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 한국에는요, 한국에 맞는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에 맞는 매매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타이핑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다 복사했어요. 자, 이게 이제 결정적인 이유예요. 워렌 버핏과 현실적인 매매가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제 내수시장이 강한 미국 주식은요, 부도가 쉽게 나지 않아요. 기본적인 어떤 사이즈가 달라요. 근데 한국은 내수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주식이 박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수가 약해서. 또 사실은 또 이제 기업 경영 마인드가 좋은 회사도 많이 있지도 않고요. 내수가 강하면 좋은 마인드가 좋게 평가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내수가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해외로 계속 진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국 주식에 장투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한국 주식에 장투하는 게 제일 미친 짓이라고 얘기해요. 미국은 인구가 많고 계속적으로 경제 가동이 자기들만의 되니까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가 그 내수 시장만으로 단단하게 계속 버틸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규모가 넓고 인원도 많아서 계속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회사들이 매출을 계속 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규모가 그렇게 경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한국에 맞는 매매법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한국에 맞는 매매법은 뭘까요? 한국에 맞는 매매법은 2년 이상 장투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2년 이상 장투로 가져가면 안 돼요. 제가 뭐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뭐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차트를 보세요. 2년 이상 계속 오르는 종목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2년 정도 올랐다가 박살나는 차트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년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돼요. 워렌 버핏은 10년 이상 투자한다. 우리는 2년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그게 가장 한국 사람에게 맞는 매매법이겠죠. 목돈을 많이 있지도 않은 상태라서 그것을 굴리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나서 내수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주식은 뭘로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넣어놓고, 그래 뭐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 냄비긍성이라고도 하죠, 나쁜 말로. 예, 그 뭐죠, 허니버터칩도 시작해서 어떤 재료와 이슈가 뜨면 엄청 몰려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도 우리나라가 정말 강력했잖아요. 다른 나라들보다도. 그게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그 유행과 이슈와 재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폭발적인 수익률이 발생을 합니다. 뉴스가 뜨면 거기에 대한 폭발적인 그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남북경협주라고 해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 협상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북한 관련된, 개성공단 관련된, 북한과 사업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인한
그 관련 회사들, 비트코인의 그 뭐라고 하죠? 거래소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거래소를 열고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의 그 주식이 강력하게 치고 올랐었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려면요, 여러분, 현재 트렌드와 지금 재료와 이슈를 알고 거기에 관련된 회사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는 앞으로의 대략적인 예측을 통해서 그런 회사와 회사를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계속 핵을 쏘겠다고 협박했을 때 기억나시죠? 관폭격이라든지 그때 방산 관련주,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물품 지원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또 올랐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에 맞는 매매법입니다. 여러분 다 주식으로 재테크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 맞는 매매법을 가셔야죠. 워렌 버핏 쳐다보다가 여러분 늙어 죽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되고 그 돈 넣고 있는 거 이제 해약해갖고 딴 걸로 돌리고 시간 낭비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국은 한국에 맞는 매매법을 익혀야 돼요. 요걸 익히셔서 이게 또 단번에 되지 않죠, 절대로. 예, 왜냐면 또 이제 주식시장이란 게 여러분도 알겠지만 다들 피 보고 손해 보고 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장에 대해서 한국에 맞는 매매법이 있다라는 전제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공부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해보고 수익 내본 입장으로서 이게 맞는 거고, 한국 기업을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매매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와 입장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회사에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보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오랫동안 묶어두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얼마 전에 제가 그 올렸잖아요. 그 이지 종목에 이제 크게 매수하셨는데 조만간 그 돈을 써야 된다. 손해 보는 상황인데 그 돈을 빼야 된다. 1,000만 원 정도를.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회전하는 방법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주식판에서 돈을 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자, 이상으로 워렌 버핏과 우리와의 현실적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마치겠습니다.